자, 2025학년도 수능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을 준비했던 우리 모든 수험생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남은 수시 일정 잘 치를 수 있길 바라고, 자, 이 시기가 되면 자, 점수 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많이 슬퍼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다가 결국은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9월 모평보다는 살짝 어려웠고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다. 그리고 국어 수학은 쉬웠고 하지만 수학에서 일부 과목들이 변별력 있는 과목들이 문제点몇 개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지원자 풀로 봤을 때 정시에서 최상위권을 변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사탐에서 특히나 대안정 파트가 일어난 과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원점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우리 그 과목들을 준비했던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시험을 망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텐데, 나만 망하지 않았다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능 필적 확인 문구가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라는 문구였는데, 여러분 남은 기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꿈을 펼치도록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채점이지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채점 정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확하지 않냐면 이제 나중에 실제점 결과가 나오면 각 그 영역별로 등급별로 몇 개 맞췄다 하는데, 어떤 입시 기관은 빵개가 나오기도 하고 뭐 2개, 3개 맞췄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 입시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그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충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점수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얘기하기를, 자, 9월과 작년 수능을 많이 비교하길래 저도 두 가지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년도 가채점과 실제점과 다 분석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복잡하고 들어오지도 않고요. 일단은 국어 화적만 놓고 보더라도, 자, 9월 모평은 원점수 1등급 기준으로 92점, 수능 88점, 이번에 가채점은 93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보다는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고 9월 모평하고 비슷했는데 뭐 약간 쉬웠다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점수가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엄매 같은 경우도, 자, 전년도 수능은 원점수 1등 기준으로 84점, 77점 이렇게 형성되는데 90이 넘은 걸 보니, 자,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9월 모평보다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통 같은 경우는 원점수 기준 놓고 보면 1등급은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이게 바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2, 3등급도 놓고 봤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 난이도하고는 큰 변화는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미적분, 특히나 우리 자연계열 최상위권 아이들이 가장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자, 9월보다는 확실히 어려웠고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시에서 최상위권, 특히나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 어떻게 변별할 수 있을런지 상당히 고민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뒤에 있는 탐구 과목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과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도 작년도 수능과 별 점수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9월보다는 약간 어렵게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참 되게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수능 최저에서도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만 영어에 대한 변별 점수가 정시에서 별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수도권 이하 대학에서도 정시에서의 수능에서의 그 영어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라고 하는 되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영어를 되게 가벼이 여기는데, 전년도에는 영어가 되게 어렵게 나와서 특히나 여기서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영어 때문에. 그런데 2023학년도 수능, 재작년 수능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3등급까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작년도 1등급 숫자는 적었지만 3등급까지는 거의 47, 8%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1등급이 어려운 거지 2, 3등급은 웬만하면 7등까지는 다 맞는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의대를 지원할 때, 뭐, 최저가 3합 4다, 또 3합 5다, 우리 메디칼 계열. 이럴 때는 영어에서 반드시 일을 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등급이 줄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학생들은 서울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들은 뭐 2합 5, 6,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한 이 정도만 맞아줘도
그러니까 전체 대비해서 20%가 넘는 학생들이 영어에 2등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는데 별 어려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달은 엄청 어렵게 나오고 9월 달은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자, 올해 수능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요 사이에 중간이 정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영어에 대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영어에서 등급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수능 최저 통과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제 일부 사탐 과목에서 상당히 작년보다 어렵게 나오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모평과 작년 수능 점수만 비교해 볼 텐데, 이렇게 빨갛게 되는 과목들은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게 여겼던 과목일 것 같아요. 생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등급이 50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41점, 9월 거는 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원점수 데이터를 갖고 오기가 쉽지 않아서 작년하고만 비교해 보는데, 일단 작년도에는 만점을 맞아야지 1등급 맞았고 하나 틀려야지 2등급 맞았는데 지금은 41점이기 때문에 생윤 준비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풀면서 되게 어려웠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나만 못 본 게 아니다, 문제가 어려웠다. 1등급 41, 2등급 36, 3등급 31, 4등급 26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도에 선배 수험생 학부모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여기서 이제 정말로 이제 좀 마음이 힘듭니다.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아시아에서 거의 모의고사 1등급을 50점 만점 맞아 왔는데, 전년도에 실수로 한두 개 틀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전까지는 동아시아가 1등급에 50 컷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고 이렇게 점수 놓고 보면 전년도 대비해 상당히 점수가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전 대비해서 모의고사 대비해서 수능 대비해서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대처하지 못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에서 서울 상위권에 뭐 2합 6이든 2합 7이든 이렇게 최저를 맞출 때 영어에서 2, 3 맞추고 탐구에서 2나 3을 맞춰야 되는 친구들은 요 3등급 컷 점수가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점수는 1, 2점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여러 점수를 평균 내는 것보다 그냥 EBS I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만 했는데 분명히 점수는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계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로 수능 점수 발표될 때까지 정말 마음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암만 여러 고민을 해봤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점수 괴리가 심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히나 어차피 그 각 입시 기관에서 말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그 알려준 그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1, 2등급 상위권 아이들은 그래도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3, 4등 넘어가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의 데이터가 많이 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건 전반적인 흐름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윤과 한지는 전년보다 어려웠다. 동아시아는 비슷했고, 윤사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1등급 점수 차이가 7점이 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지리도 비슷했고 세계사도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거 보니 세계사도 전년보다는 좀 어려웠다. 자, 경제, 정법,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전년도 점수 대비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과탐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에서 원 과목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거의 비슷했고, 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등급 점수가 더 올랐고요. 화학 같은 경우 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구과학 원 같은 경우만 자 1등급 컷부터 시작해서 점수가 전년보다 차이가 나는 걸 보니 좀 어렵게 낸 것 같고요. 투 과목은 물화생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데, 화학 2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화학이 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는데 올해는 좀 난이도를 쉽게 한 것 같고요. 생2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점수가 좀 떨어졌으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G2 같은 경우가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니 아이들이 느끼기에 생각보다 지구학 2가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아이들이 무조건 킬러 문항 배제라는 말 속에 무조건 쉽게 낼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좀 준비가 덜할 수도 있고, 또 첫 해라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좀 쉽게 한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건 6월과 9월 모평의 중간 지점으로 수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왠지 6월과 9월의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9월 달만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 같은데 9월 난이도에서 약간 어려웠다, 쉬웠다 이렇게 과목마다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국영수하고 탐구하고 봤을 때 탐구가 덜 중요하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건 국영수에 대한 변별보다는 탐구 점수 때문에 정시에든 수능 최저든 여기서 시비가 엇갈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수능 치렀던 우리 수험생들 정말로 고생 많이 했고요.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점수가 경계에 있으면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 여부 애매하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면접이나 또 논술이나 이런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계속 각 사이트를 통해서 점수 변화에 대한 것만 지속적으로 봐봤자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 이후에 여러분들 준비할 것들 제대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조만간에 좀 더 점수가 명확해지면 나왔던 예상되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 정시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우리 그 수능 문구처럼 뭐였죠? 우리 제가 수능 감독하면서 봤는데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는데 가끔 몇몇 학생들이 큰 자리 빼고 그냥 꿈을 펼쳐라라고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앞으로 펼쳐질 20대 화려한 여러분들의 날들을 위해서 큰 꿈을 펼쳐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